어둠이 짙게 깔린 최전방 부대의 생활관, 여기저기 켜진 비상등 아래 베개를 꾹 끌어안고 있는 이등병 박서준의 얼굴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오늘도 혼자서 치사장 청소를 싹 끝내고 돌아왔지만 생활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대화가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죠. 대놓고 욕을 하거나 때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저 서준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섬뜩한 침묵만이 그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괜찮았냐? 누군가 물었지만 그 누구도 서준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의 존재는 이미 오래전에 지워져 버린 뒤였. 입대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부대 전체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이등병. 서준은 자신의 관물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하루를 꾸역꾸역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 하지만 괜찮아. 내가 틀린 게 아니니까. 서준이 이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대 안에서 벌어지던 비리를 정식 절차를 밟아 신고했기 때문이죠. 일주일 전 서준은 선임병들이 PX 물품을 몰래 빼돌리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근무 기록부에는 멀쩡히 근무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후임병과 보초 근무를 바꿔치기 하는 상황도 발견했죠. 서준은 한참을 고민하다 생활관 분대장이 아닌 중대장에게 직접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은근히 그를 고자질쟁이로 낙인 찍었습니다. 선임들의 눈초리는 칼날처럼 차가워졌고 심지어 간부들조차 그를 골치 아픈 놈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이제 서준은 부대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야, 박서준. 오늘 화장실 청소도 네가 해. 박서준. 이따 취사장 마감 좀 하고. 서준이 너. 오늘 밤에 불침번 한 번 더 서라. 가장 힘들고 모두가 기피하는 일들이 전부 그에게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냈죠. 그의 손에는 늘 걸레가, 등에는 땀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PX에서 웃고 떠들며 쉬는 시간에도 서준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서준은 수첩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나 하나만 참으면 괜찮을 거야. 침상 위에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정의의 무게를 홀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 이곳 군대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지만 서준은 자신의 신념만큼은 절대로 꺾고 싶지 않았어요. 그 대가로 얻은 지독한 고립과 외로움을 그저 묵묵히 삼킬 뿐이었습니다. 사단 본부에는 이 모든 상황이 관심 병사 발생이라는 단 한 줄의 보고로만 올라갔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 짧은 보고서 한 장이 곧 군단장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될 거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단 본부의 회의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깨에 별 3개를 단 군단장 박진우가 월간 보고서를 꼼꼼히 넘기는 동안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박진우 군단장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군 전체에 정평이 나 있었고 원칙을 어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사단 내 관심병사 현황 보고는 확인했고 박진우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보고서 한 페이지를 다시 넘겨봤어요. 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지만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병사, 박서준,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군. 참모장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에서 올라온 보고에는 단순 부적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박진우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깊게 새겨졌어요. 다음 주 해당 사단 시찰은 내가 직접 가겠네. 바로 일정 잡도록. 갑작스러운 결정에 참모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진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군복을 입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교복을 입은 앳된 아들의 모습. 서준아. 박진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부대 일에 치여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고 아들과는 아주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죠. 아들이 군에 입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저 전화 한 통으로 남자답게 잘하고 와라는 짧은 격려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었죠. 한편 서준이 속한 부대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자 중대장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공지했어요. 주목 다음 주 화요일 군단장님께서 우리 부대를 직접 시찰하실 예정이다. 전 장병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사들은 생활관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고 간부들은 서류를 재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서준에게는 아무런 특별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청소만 할 뿐이었어요. 시찰 전날 밤 생활관에서는 모두가 소곤소곤 긴장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군단장이 직접 온다니.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그냥 정기점검이겠. 뭘 그리 호들갑을 떨어. 불안함이 가득한 얼굴들. 서준은 그저 자신의 침상에 누워 차가운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침묵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죠. 서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낯선 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서준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지옥 같던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군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사들은 칼같이 각 잡힌 전투복을 입고 연병장에 도열했어요. 서준도 그 대열의 끝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부대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대장의 바짝 마른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전체 차렷. 끼익. 차가 멈추고 군단장 박진우가 내리는 순간 부대 전체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모든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박진우는 천천히 사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충성 부대장의 우렁찬 경례를 받은 박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이 도열한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훑기 시작했어요. 서준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쿵쾅 뛰었죠. 그때였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박진우가 바로 서준의 앞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서준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우의 눈에도 아주 짧은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차갑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채훈 씨는 생략하게 부대 시설과 각종 기록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 박진우의 냉정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서준에게 단 한마디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철저히 각자의 위치에서 이 숨막히는 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시찰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박진우는 부대 구석구석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폈어요. 특히 생활관과 PX 그리고 보초근무 기록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고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없었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모든 시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진우는 부대장과 간부 전원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어요. 문이 닫히고 그들만 남겨진 공간에서 박진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이 부대, 문제가 아주 많군. 칼날 같은 목소리에 모두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PX 물품 유출, 보초 근무 허위 기록.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나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만 즉시 조사해보겠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미 한 병사가
정식 절차를 밟아보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보고 어떻게 처리했지 싸늘한 침묵. 박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등병. 오케이. 그 병사의 보고는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었.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병사는 원래부터 부대에 적응을 못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심리 상담을 권했으나 됐네. 박진우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부터 군단 감찰반이 이 부대에 상주하며 전면 조사에 착수할 거다. 모든 CCTV, 근무 기록, 물자 관리 대장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도록. 간부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툭 던졌어요. 그리고 박서준 이등병은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단, 비공식적으로. 회의실을 나선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참모에게 지시했죠. 오늘 야간 초소 근무 명단 확인해보게. 참모가 잠시 후 황급히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박서준 이등병이 3번 초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린 부대, 그는 홀로 3번 초소를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군인이 된 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3번 초소는 부대에서도 가장 외지고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철조망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진 곳. 서준은 홀로 총을 든 채 쌀쌀한 밤 공기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은 잔뜩 경계하며 총을 고쳐 잡았. 정지 암구호를 확인하겠다. 화랑담배.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다름 아닌 군단장 박진우였습니다. 서준은 숨이 턱 막혔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우렁차게 경례를 외쳤어요. 충성 초소 근무자. 이등병 박서준. 박진우는 아들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초소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한참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군단장과 이등병일 뿐이었으니까요. 왜? 말 안 했나? 박진우의 목소리는 의외로 나지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진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짧은 한마디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서준이 얼마나 홀로 고립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래, 잘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인정과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의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꾹 참아냈습니다. 박진우는 철조망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보고한 내용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내일부터 감찰반이 모든 걸 바로잡을 거다. 서준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잊혀진 존재라고, 버려진 돌멩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것도 아버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군단장님,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보복이나 특별 대우도 바라지 않습니다. 박진우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겁했던 건 네가 아니었다. 너의 용기를 외면했던 이 시스템이 비겁했던 거지. 박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어요. 차가운 물병을 받아든 서준은 그 온기에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근무 끝나면 푹 쉬어라.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테니. 박진우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의 낡은 수첩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담긴 문장이 적혔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났다. 처음으로 군인 대 군인으로,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단 감찰반이 대거 투입되어 모든 기록과 CCTV를 확보했고 전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이 시작되었죠. 서준은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동기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박서준. 그거 진짜냐? 네가 보고한 것 때문에 감찰반 떴다던데. 한 동기 녀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준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난 그냥 내가 봤던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준을 고자질쟁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시선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찰반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서준의 보고가 모두 사실이었음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대장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박진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감찰 조사 결과가 담긴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물자 유출, 근무 기록 조작, 그리고 각종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진우는 서류를 넘기며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걸 바로잡으려 했던 한 병사가 오히려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진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뿌렸어요. 혼자 식당 청소를 하는 서준의 모습, 홀로 화장실 바닥을 닦는 모습, 그리고 매일 밤 외진 초소에서 홀로 근무를 서는 모습. 이 병사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비겁했던 건 그의 옳은 목소리를 외면했던 우리 모두였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 태어날 겁니다. 비리에 연루된 간부 3명과 선임병 5명은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 서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다른 병사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어쩐지 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죠. 이 부대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어떤 보복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충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직접 보고제를 도입하고 간부들의 책임 또한 강화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군단장 박진우가 직접 단상에 올라 장병들을 마주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비겁한 겁니다. 박진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절대 침묵하지 않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외면했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교육이 끝나고 병사들이 강당을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누군가 서준의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차 많은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서준아, 네가 옳았어. 정말 용기 있었다. 짧은 말들이었지만 서준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자신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서준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뜨거운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박진우는 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대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가혹행위를 저지른 병사와 간부들은 즉시 징계를 받았고 고충 처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죠. 무엇보다 병사들이 직접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병사 직접 보고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준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별난 놈이나 고자질쟁이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대신해 용기 있게 말해준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그의 옆자리에 와서 앉았고 생활관에서도 그를 중심으로 활기찬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박진우 군단장이 부대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대장과 간부들을 모아놓고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 결국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다시 사람을 만듭니다. 부디 옳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강한 시스템을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박진우가 떠난 후에도 부대의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는 동안 부대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서준이 복무하는 부대는 정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손꼽히게 되었죠. 어느 평범한 오후, 서준은 부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셰프저, 들어오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선 서준에게 부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서준 2등병. 자네 상담 결과지를 봤는데 군 생활 적응도가 아주 좋아졌더군. 허허. 네. 감사합니다. 부대장은 서류 한 장을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본부 중대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야. 자네 능력이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걸세. 서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행정병은 모든 병사들이 선망하는 꿀보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 서준의 표정은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부대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지금 제 보직에 만족합니다. 저 혼자 특별 대우를 받기보다는 모든 병사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자네 꼭 아버지를 닮았군.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말이야. 서준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자네 아버지라는 사실 알고 있었네. 하지만 그분이 자네를 특별히 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럴 생각은 없네. 이건 오롯이 자네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일 뿐이야. 부대장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제 임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부대장은 존중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겠네. 부대장실을 나온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 연병장에서는 동기들이 땀 흘리며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어요. 서준은 그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아버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행정병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날 초소에서 하신 말씀처럼 제 신념대로 살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자랑스럽. 아들아, 짧은 문자였지만 서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서준의 전역을 2달 앞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부대는 이제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병사 직접 보고제는 다른 사단으로까지 확대 시행되었고 서준의 부대는 그 모범 사례로 늘 언급되었죠. 어느 날 서준에게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군단본부에서 온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ROTC 지원서와 함께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너의 선택을 기다린다. 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생겼.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바꾸고 싶. 그날 밤 서준은 망설임 없이 ROTC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녁을 일주일 앞둔 어느 아침, 서준은 또다시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대장뿐만 아니라 여러 간부들이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이 들어서자 부대장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박서준 병장,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네. 부대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네의 ROTC 지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일세.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쇼플러,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죠. 편히들 앉게. 박진우는 천천히 서준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박서준 병장의 전역을 앞두고 내가 직접 격려하러 왔네?
부대장과 간부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고 방 안에는 서준과 박진우 단둘만 남았습니다. 정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서준이 어색하게 입을 열자 박진우가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들 저녁인데 아버지가 안아볼 수 있나? 처음으로 박진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준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준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ROTC 합격. 축하한다. 너의 선택을 아버지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 제가 정말 군인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박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네가 자랑스럽.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그 안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가보겠. 저녁식에는 공식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니 거기서 다시 보자. 서준도 자리에서 일어나 뜻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진우는 그런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득 한 걸음 다가와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서준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아버지의 넓은 등을 마주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 저녁식 날이 되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전역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서준의 어머니도 와 계셨죠. 그리고 귀빈석 맨 앞자리에는 군단장 박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저녁식 연설에서 특별히 서준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조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박서준 병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준이 전역증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전역증을 받아들었죠. 저녁식이 끝난 후 세 가족은 부대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준아, 네가 군생활 동안 그런 힘든 일을 겪었는지 엄마는 정말 몰랐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 시간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박진우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스스로의 힘으로 멋지게 성장한 아들에 대한 깊은 감동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ROTC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이니 다음 달부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결심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변화를 이어서 해내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군대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박진우의 눈에 뜨거운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이루고 싶었던 꿈을 내 아들이 이어가는구나. 정말 자랑스럽. 서준아. 집으로 돌아가기 전 박진우는 하민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소위로 임관했을 때 받았던 계급장이다. 이제 네가 가져라. 서준은 말없이 그 상자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볼 땐 멋진 군복 입은 모습으로 보자.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선배 장교로서 아주 엄하게 대할 테니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 네, 기대하겠습니다. 군단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군인과 군인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한 신문에 특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병사 직접 보고제, 전군으로 확대 시행. 침묵하지 않았던 한 명의 이름 없는 병사가 대한민국 군대를 바꾸기 시작했. 새로운 ROTC 후보생 제복을 입은 서준은 그 기사를 조심스럽게 오려내 자신의 낡은 수첩 첫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문장을 적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다.